직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금지 명령을 거의 안 내줘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관련된 영상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금지명령이 뭔지. 두 번째 뭐였어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랑 그 이유에 따라서 금지명령 기각 안 되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세 번째도 약간 개인적인 건데, 개인의 생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금지명령을 잘 내주는 법원, 보통으로 내주는 법원, 기각을 많이 내는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사실 법원별 특성 이런 거 말씀을 옛날에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웠는데, 금지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내는 법원,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잘 해주는 법원, 이런 것들 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법원이 옳고 그르다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법원은 금지명령 신청을 하면 3에서 5일 안으로 금지명령 결정을 잘 내려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제일 많은 법원이 어딜까요? 그리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법원이 어딜까요? 서울회생법원이겠죠. 지금은 수원회생법원도 생기고 부산회생법원도 생겼지만 여기 생긴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서울회생법원은 제가 변호사가 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를 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의뢰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서울회생법원은 기각됐으면 거긴 기각 잘 안 내는 데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서울회생법원처럼 기각을 잘 안 내는 법원들이 어디냐 말씀드리면,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요렇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다 금지명령을 수용해 준대요. 기각이 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지명령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정 안 되면은 뭐 회생위원님이나 통화를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개시를 빨리 내야 되겠죠. 개시 이후에는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그 어떤 추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만 잘 갖춰서 내면 금지명령을 기각 내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추면 당연히 기각이 나겠죠. 필수 제출 목록 서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금지명령을 받아들여주는 법원은 어디냐면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이에요. 청주지방법원이랑 대전지방법원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들은 옛날부터 좀 특이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필수 제출 목록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대리인한테 보내요. 네가 낸 자료들 중에 이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빠졌으면 이거 다시 내, 이런 식으로 오고, 또 그거에 적응한 대리인들은 예전에 여기 신청서를 넣을 때 필수 제출 목록 체크리스트를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회생위원님 요거 우리가 다 냈어요, 다 구비했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특히 누락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대출금 사용처 5년 동안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지, 주소지 변동 내역 적고, 주소지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매매했다면 매매 대금을 어디다 썼다든가, 그 다음에 재산 청구에 대한 내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진 집, 이게 거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청산가치 정하는 핵심적인 것들이거든요. 요런 핵심적인 것들만 잘 적어내면,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게 없다면 금지명령은 잘 받아주는 편이래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명령을 기각을 내는 법원들이에요. 다만 개인사업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설득을 잘 하면 금지명령이 대부분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반려하는 법원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울산, 창원, 광주.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어떤 정보들을 제가 전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 2, 3, 4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사건들 중에 금지명령이 어디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30건 남짓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근데 신청 기각 결정이 안 나온 법원까지 합하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사건들 중에 한 30건 정도가 기각이 됐으니까 금지명령 기각률은 한 5%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금지명령이 인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창원이에요. 창원지방법원에 계신 파산 담당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창원은 진짜 금지 명령을 거의 안 내줘요. 거의. 창원이 내준다고 하면 의뢰인이 고맙다고 법무법인 공명의 김민성 변호사님 때문에 창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글이 저희 카페에 올라올 정도로 창원은 금지 명령 거의 안 내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죄송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 명령이라든가 회생에 있어서 되게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방법원처럼 이 금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회생 절차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원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창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거나 그죠, 그럴 수는 있겠죠. 다만 아까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적어내거나 진술서나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적어서 내면 창원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금지 명령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업자가 뭐 통장에 묶인다거나 압류된다거나 하면은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이렇게 매출 대금이 들어오고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매출을 해야 되고 지 월급 줘야 되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내주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려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금지 명령에 대한 3가지 영상이 다 끝났어요. 금지 명령을 내려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좀 편안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누구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금지 명령을 아무나 내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금지 명령이 필요한 때에만 금지 명령을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지 명령이 기각됐을 때 법원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일단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고 채권자들의 추심에 너무 힘들고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을 잘 달래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각되면은 사유를 잘 소명해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빨리 개시를 내세요. 금지 명령과 상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훨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